한국의 탄생 제사부 한강을 차지하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 1. 황금 허리띠 한강.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아래서 깨어난 영웅들, 주몽, 온조, 박혁거세가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지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그 작은 나라들이 아주 힘센 어른 나라로 자라나서 서로 내가 대장이다 하고 겨루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우리 땅의 딱 허리춤에 흐르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강이 하나 있죠? 네, 맞아요. 바로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입니다. 옛날 삼국시대 사람들에게 이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어요. 이 강을 차지하는 나라가 이 땅의 주인이 된다. 마치 씨름판의 우승자가 황금 트로피를 가져가듯이 삼국시대에는 이 한강이라는 황금 허리띠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힘의 순서가 바뀌었답니다. 오늘은 이 황금 허리띠를 차지하기 위해 벌어졌던 치열하고도 재미있는 세 번의 큰 승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타임머신을 타고 1600년 전으로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승부 바다의 왕, 백제 근초고왕 사세기. 제일 먼저 황금 허리띠를 차지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강에서 태어난 나라, 백제입니다. 백제에는 근초고왕이라는 아주 걸출한 임금님이 계셨어요. 가지가 7개 달린 칼, 칠지도. 근초고왕은 생각했어요. 우리 백제는 땅도 기름지지만 바로 앞에 서해 바다가 있다. 배를 타고 나가면 중국하고도 친구가 되고 일본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 근초고왕 시대의 백제는 정말 대단했어요. 배를 타고 중국의 요서 지방까지 진출했고 남쪽으로는 마한의 남은 땅을 모두 차지해서 지금의 전라도까지 영토를 넓혔지요. 백제의 배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보물을 실어 날랐다고 해요. 이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어느 날 근초고왕이 대장장이를 불렀어요. 여봐라, 바다 건너 외나라 일본 왕에게 선물할 아주 특별한 칼을 하나 만들어다. 대장장이는 쇠를 100번이나 두드려서 정말 신기한 칼을 만들었어요. 칼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처럼 양옆으로 3개씩 뻗어 있어서 모두 7개의 가지가 달린 칼이었죠. 이 칼의 이름이 바로 칠지도입니다. 근초고왕은 이 칼에 금으로 글씨를 새겨서 일본 왕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칼은 온갖 적을 물리치는 신비한 칼이다. 내가 너에게 주노니 후세에 길이길이 전하여 백제의 위대함을 알리도록 하라. 일본 사람들은 이 신기한 칼을 받고 백제를 큰 형님의 나라라며 우러러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초고왕 때 백제는 바다 건너까지 호령하는 해상 제국이 되었답니다. 3. 두 번째 승부 대륙의 정복자, 고구려 광개토태왕과 장수왕 오세기. 백제의 전성기가 지나고 이번에는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과 함께 엄청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두두두, 쾅쾅.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태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광활한 땅을 연 임금 광개토태왕. 광개토, 이름 자체가 넓은 땅을 열었다는 뜻이죠. 광개토태왕은 1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외치며 만주 벌판을 내달렸어요. 북쪽의 거란족도 후연도 모두 고구려 말발굽 아래 무릎을 꿇었죠. 어느 날 남쪽의 신라 왕이 다급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대왕님, 외나라 일본 해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신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광개토태왕은 의리 있는 사나이였어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전쟁을 일으켜? 철갑 기병 5만 명 출동하라. 고구려의 철기군은 폭풍처럼 남쪽으로 내려가 왜구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신라를 구해주었답니다. 이 이야기가 저기 만주에 있는
거대한 돌비석, 광개토태왕릉비에 생생하게 적혀 있어요. 바둑 한 판에 넘어간 한성 백제. 광개토태왕의 아들 장수왕은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분이었어요. 이름처럼 아주 오래 사시면서 98세까지 사셨대요. 이제 내 목표는 남쪽이다 하고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장수왕은 힘만 센 게 아니라 머리도 아주 좋았어요. 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도림이라는 스님을 첩자로 보냈거든요. 당시 백제의 계로왕은 바둑 두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답니다. 스님으로 변장한 도림은 계로왕에게 접근해서 바둑을 두며 살살 꿰었어요. 폐하, 바둑 솜씨가 정말 신의 경지이십니다. 그런데 궁궐이 너무 작아서 왕의 위엄이 살지 않네요. 성벽을 높이 쌓고 화려한 누각을 지으시지요. 칭찬에 약한 계로왕은 그 말에 넘어가 백성들을 동원해 매일 공사를 벌였어요. 창고는 비어가고 백성들은 지쳐 쓰러졌죠. 바로 그때 장수왕은 3만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결국 계로왕은 아차산성 아래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백제는 쫓겨서 저 멀리 웅진지금의 공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드디어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고 한반도의 진짜 주인이 된 것이죠. 세 번째 승부화랑의 힘, 신라 진흥왕 6세기. 자, 이제 마지막 승부입니다. 한강은 백제의 것도 고구려의 것도 되었는데 신라는 언제쯤 주인이 될까요? 6세기가 되자 신라의 진흥왕이라는 젊고 야망 넘치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꽃미남 전사단 화랑도. 진흥왕은 생각했어요. 우리 신라가 강해지려면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다. 젊은이들을 모아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화랑도입니다. 잘생기고 몸과 마음이 바른 청소년들을 모아서 무술도 가르치고 공부도 시키고 친구와 의리를 지키는 법도 가르쳤어요. 여기서 아주 슬프고도 아름다운 화랑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17살 어린 화랑 사다암과 그의 친구 무갈랑 이야기입니다. 두 소녀는 우리는 한나란 시에 태어나진 못했지만 죽을 때는 함께하자라고 맹세한 단짝 친구였어요. 진흥왕의 명령으로 대가야를 정벌하러 갔을 때 어린 사다암은 가장 먼저 적진으로 뛰어들어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친구 무갈랑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다암은 친구를 잃은 슬픔에 7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다가 결국 친구를 따라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런 화랑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우정이 있었기에 신라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다. 진흥왕은 처음에는 백제 성왕과 손을 잡고 고구려를 몰아냈어요. 한강 상류는 신라가, 하류는 백제가 갖자 하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한강을 차지하고 보니 진흥왕은 욕심이 났어요. 중국과 장사하려면 배가 드나드는 한강 하류가 꼭 필요했거든요. 결국 진흥왕은 눈 딱 감고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을 몽땅 차지해버립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백제 성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관산성이라는 곳에서 신라군에게 잡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이 전투로 신라는 한강을 독차지하게 되었고 백제와 신라는 철천지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흥왕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는 북한산 꼭대기에도 올라가고 저 멀리 함경도 험한 산길에도 올라가서 여기는 이제 신라 땅이다 라고 적은 비석을 세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진흥왕 순수비랍니다. 비록 친구를 배신했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지만 진흥왕의 이 냉철한 결단 덕분에 가장 약했던 나라 신라는 훗날 삼국을 통일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맺은 말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바다를 호령하며 칠지도를 선물했던 백제의 근초고왕, 말발굽으로 대륙을 울리고 바둑 한 판으로 한성을 뺏은 고구려의 광개토장수왕, 그리고 화랑의 힘으로 마지막에 웃은 신라의 진흥왕. 이 세 나라가 서로 한강을 차지하려고 엎치락 뒤치락 싸우는 모습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한강을 차지했던 나라가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영원한 승자는 없는 법입니다. 한강을 차지한 신라에게도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 김유신 장군과 계백 장군의 이야기, 그리고 삼국 통일의 그날까지 숨 가쁘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